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서 밤마다 겪고 계신 그 깊은 고요 속에 불안과 외로움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며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베개만 대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은 점점 길어지고 생각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과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약 30% 이상은 만성적인 불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수면 장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할 경우 뇌속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경우 치매 위험이 약 3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밤에 끊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스마트폰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작은 기기가 우리의 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지연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빛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끝없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삶은 비교를 만들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불러옵니다. 그 결과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워서 잠깐만 확인하겠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들었고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정보와 감정이 머릿속을 채웠고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다시 밤의 불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는 단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찾았고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일정한 리듬을 가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는 자극이 줄어들면서 안정 상태로 들어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의 지혜 역시 이와 같은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절제를 잃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생활의 원리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사네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보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걱정까지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그 시간을 다른 행동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짧은 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자극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통해 안정됩니다. 네 번째로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로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60대 후반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2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늘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고 아침이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불면과 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고 오늘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의 내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채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안한 밤과 따뜻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